많은 사람들은 2021년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뭔가 좋기는 한데 뇌리에서 뒤에서 스물스물 떠오르는 그 2008년의 그 기억, 아 이거 버블 아니야?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두 가지와 Best Case Scenario, Base Case Scenario, 그리고 Worst Case Scenario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소심하게 큰맘 먹고 저녁 시간을 피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맛집 중에 하나인 시설트에 다녀왔었는데요. 감사할 게 부족한 2020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 중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파이낸스 마켓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긴 한데 부동산 자체에 그렇게 관심은 없거든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공유해도 나쁠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별력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사실 2021년에 미국 부동산이 붕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저희는 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 2008년의 기억을 되새겨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은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오늘날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졸업을 한 후에 직장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피성 학생 생활을 연장했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도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체험을 했었던 그런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근데 2008년보다 먼저 2000년대로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에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이름 뒤에 테크를 붙이면 실체도 없는 개똥이 테크도 주식시장에서 항상 상한가를 치던 그런 버블이 터져버린 거죠. 아니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주식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은 저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2008년의 부동산 쇼크는 이 2000년대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닷컴 버블을 싸우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이자율을 낮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가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우리는 이자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쓰던지 아니면은 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국민들은 집을 사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닌자론이었어요. 닌자론은 No income, no job, no asset.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자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서 막 돈을 빌려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론 받기가 정말 쉽던 그런 시기였죠. 왜냐하면 담보가 집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여기서 돈맛을 알기 시작한 은행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묘수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ore 대출 equal more money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엘리트 분들은 많은 상품들 중에 특히나 teaser rate 이란 것을 소개합니다. 이 teaser는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잖아요. 계약 시점에서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데 점점 이자가 높아지면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변동 이자율을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그냥 계약을 하면 매달 2,000불을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대출금이 부담이 돼서 저는 집을 사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은행이 저한테 잠재 고객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계약을 하면은 1,500불이야. 당분간은 너 1,500불만 내면 되는데 그 정도는 너 살 수 있지 않아? 집을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는 혹했죠. 기분이 좋아지다가 이성을 되찾고 은행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은행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는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 1년 뒤에 이자율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되면 너는 어느 정도 원금을 갚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겠지? 한 35만 불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새로운 집값이랑 너가 좀 원금을 갚아놨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새로 더 낮은 이자율로 리파이낸스 하면 돼. 그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혹해서 사람들이 무리해서 막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대출을 두고 우리는 subprime mortgage라고 하죠. 그리고 이 practice는 200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블은 팍팍 터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 풍선에서
구멍이 살짝 나서 이제 바람이 슬슬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2005년쯤부터 해서 스물스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닷컴 버블과 9.11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자 연방정부가 이자율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로 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이 대출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07년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스물스물 내려오기 시작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인들은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집 가격이란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내려간 지금이 기회다.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1,500불이었던 대출금은 한 달에 2,000불로 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리파이낸스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현재 성적표. 매월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2,000불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내가 갚아야 하는 원금이 조금 줄기는 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 바로 집 가격이 내가 갚아야 할 원금보다 낮아진 건데요. 이게 직격타였죠. 영어로는 이거를 underwater라 그러거든요. 나의 집이 대출금이라는 물에 잠겨 있다고 해서 underwater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직격타였고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foreclosure 노티스를 받은 사람이 310만 명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잡이 없는 사람들이 11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들 1110만 명과 310만 명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4년간 하우징 크래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8년에 연방정부는 다시 이자율을 깎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2012년이 되니까 고점을 찍었지만 당시에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리스트릭션으로 인해서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2012년 주식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0년대 닌자론까지는 아니지만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을 해서 2013년부터 조금씩 부동산은 회복세를 보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의아해하면서도 흥미롭게 지켜봤던 2019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옐렌 누님이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서 또 집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터진 코로나19 사태. 2008년에 그랬듯이 잡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까지 미국의 부동산이 걸어온 역사를 그냥 뼈대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럼 뭐야? 지금 2008년이랑 같은 행보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또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기본적인 시장의 이치죠. 2008년 부동산 폭락이 온 이유는 너무나도 돈이 쌌기 때문에 빌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삽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잡을 잃고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집을 리파이낸스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집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를 해버리니까 공급, 즉 인벤토리가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총알이 장전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지 저처럼 대학교가 나와서 이제 집도 못 구하거나 실직된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바로 job market 그리고 real estate value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부동산 경기가 폭망을 하려면은 저는 같은 공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공급을 먼저 본다면은 2008년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foreclosure인데요. 200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바로 포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정부에서 2008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기 싫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발빠르게 forbearance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forbearance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나는 집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180일 동안 연장을 해주죠. 그리고 180일이 지난 후에도 나의 시츄에이션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또 한 번 180일을 연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내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해도 용서가 되는 그런 제도이죠. 연기가 되는 것이지 갚아야 합니다. 근데 2020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forbearance를 이용하고 있는 홈오너들이 360만 명이 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낼 수 있지만 지금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변수를 제외하고 그냥 심플하게 가정을 해본다면 2008년이었다면 360만 명의 홈 오너들이 집을 버리고 폴클로저를 했었어야 하는데 정부가 감사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집을 홀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급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연장된 느낌? 폭탄의 타이머는 째깍째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2008년 실직자가 1110만 명, foreclosure 노티스를 받은 사람이 31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오늘 실직자 역시 1110만 명이고요. forbearance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60만 명입니다. 2008년과 얼추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뭐야, 그러면 2008년처럼 버블 터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한 가지 다른 점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 요소, real estate value인데요. 2008년에는 2007년부터 집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refinance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foreclosure가 급증을 했던 건데요. 2020년 지금은 위에 얘기했던 forbearance 프로그램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2008년과 달리 refinance를 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2008년과는 달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물 경기의 회복입니다. 2021년에 forbearance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파이저 같은 열일하시는 엘리트 분들 때문에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잡히죠. 그래서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해서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foreclosure가 급증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의 가치 유지입니다. 2021년 forbearance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늘어나서 foreclosure가 생깁니다. 하지만 2008년과 다르게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보증금 없이 전액을 빌리는 부실 대출을 갖고 있는 홈 오너들이 적기 때문에 refinance를 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 있는 옵션도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과 달리 물량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물량만 나와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합니다. 물론 중단기간에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도 너무 같다 시나리오입니다. 2021년 forbearance 프로그램이 끝나요. 근데 우리 엘리트들이 백신이다 하고 외쳐서 주가를 엄청 올려놨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화가 돼서 도산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마켓의 회복이 없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foreclosure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차이나 머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이 너무나도 올랐는데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바이어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죠. 즉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위 세 가지의 시나리오의 핵심 포인트는 job market과 real estate value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의 트렌드를 유의 있게 지켜본다면 지금 이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그널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부동산은 정말 천천히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처럼 10%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버블이 팍 하고 터지는 시장이 아니라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그런 스물스물 빠지는 그런 시장이라고요. 2005년에 연방정부가 이자율을 올리면서 스물스물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상태가 팍 하고 터졌어요. 그런데도 4년 후인 2012년이 되어서야 부동산 경기는 최저점을 찍습니다. 즉 시그널이 나온 2005년보다 7년이 지나서야 최저점을 찍었다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정부가 forbearance 프로그램을 연장을 안 하고 여기서 끝내서
360만 명의 잠재적 폭탄들이 다 폴클로저가 된다고 해도 2021년 바로 폭망이 올 그럴 확률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을 캐치할 수 있게 충분히 유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미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1년은 아니고 2023년, 2024년이 돼야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는 어떤 사람들에겐 또 다른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총알이 많이 장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 크리스탈 볼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전문가야, 그래서 2021년에 미국 부동산 버블은 터져, 안 터져, 이렇게 확신을 한다면 도망가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